자, 본격적인 2주차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상반기죠. 네, 이번 주 채용에서 이제 크게 주목해야 할 곳은 한 3곳 정도 있는데요. 먼저 한번 수출입은행부터 봐볼게요.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수입이나 수출 이런 거 전문적으로 뭐 다루는 은행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처럼 이제 우리나라 국책은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출입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에서 이제 나라가 지원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세워지게 된 은행이 이제 바로 수출입은행입니다. 그래서 무역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EDCF 뭐 이런 게 있는데 뭐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채용 공고 보시면 EDCF라고 이제 이게 보이실 텐데, 인턴이 그냥 일반으로 뽑는 게 있고 또 EDCF로 뽑는 게 있어요. 이 EDCF는 이제 하나의 사업인데 우리나라가 그 개발도상국에 유상 원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캄보디아 같은 나라,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댐이나 다리 이런 것들을 건설해야 되는데 사실 나라에 돈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해외에서 빌려와야 돼요. 그 해외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금리나 아니면 장기간으로 이런 유상 원조, 즉 대출을 해주고 투자를 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회수하는 구조인데, 약간 우리나라의 이제 위상과 지위가 향상됐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 채용이 좀 특이하게 그 인턴 채용인데도 필기 전형을 봐요. 이거 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이 체험형 인턴에서 인턴을 수료하기만 해도 나중에 이제 정규직 채용을 진원할 때 여러분들 필기 전형이 어느 정도 우대 혜택이 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수 인턴까지 됐다 이러면 아예 필기 전형이 응시만 해도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국수출입은행을 좀 지원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인턴을 좀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채용 규모를 보면 이제 본점 70명, 그리고 지점까지 하면 22명 해서 총 상당한 규모로 좀 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EDCF가 아니더라도 이제 본점이나 지점으로 지원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인턴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약간 내피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필기 전형에서 우대 혜택이나 아예 면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좀 정규직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인턴을 좀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취준생분들이 좀 지원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 금융공기업이나 아니면 뭐 한국수출입은행, 나는 꿈의 기업이다, 여기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 보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필기 혜택도 있고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얘기할 경험도 좀 다양해질 테니까요. 이게 특히나 수출입은행이다 보니까 이 기업 금융 준비하는데 경험 없는 친구들이 조금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시중은행에 기업 금융 채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마땅한 경험이 없어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어디 가서 기업 금융 뭐 해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저희가 수출입을 할 때 신용장 거래를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장을 은행에서 많이 취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출입은행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된 것들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좋고, 뭐 진짜 신용장 업무를 맡게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도 기업금융 하실 때 저는 신용장에 대한 강점이 있다, 신용장 업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현대차 증권입니다. 여러분들 뭐 현대차 증권보다는 아마 현대자동차 그룹, 이제 현대차라고 그러죠. 현대자동차 그룹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대자동차 그룹에 소속된 이제 증권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현대차랑 뭐가 있나? 뭐 현대차 살 때 뭐 지원해주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현대차와 관련된 뭐 증권 업무 보는 곳인가? 이렇게 이름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는 그냥 증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 소속된 증권사이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어서 거쳐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인수가 돼 그냥 증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인데 사연이 많은 증권사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직무가 리테일이 있고 뭐 IB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긴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업을 상대하냐 아니면 개인 고객을 상대하냐, 이걸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수익을 관점으로 보면 이제 현대차 증권 내에서 리테일이 한 32% 정도로 가장 많고요.
반면에 이제 IB는 한 24%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성과급을 놓고 보면 IB에 계신 분들이 몇십억씩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러분들 점유율만 보고 아 리테일이 크네 이럴 수 있지만 받아가는 급여는 성과급은 좀 IB가 좀 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현대차 채용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뭐 채용 공고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일단 5,700만 원이라는 연봉이 좀 보이실 텐데요. 이 연봉도 연봉이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의 복지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나중에 취업하시고 현대차나 기아차 구매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진짜 8%에서 뭐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크죠. 차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동기부여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IB나 RA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군데가 모두 영업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 비중이 크고 그래서 이제 전문 계약직으로 좀 채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몇십억이라는 연봉이 거의 성과급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문 계약직,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력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지 않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증권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신입이시라면 지점 영업이나 아니면 스텝 직군으로 좀 지원을 하셔야 채용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설명 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하나은행입니다. 요새 아주 잘 나가는 은행이죠. 광고 모델도 이 팬더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흥민손, 손흥민 선수부터 임명우까지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만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5등 은행이라는 이제 좀 닉네임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2등 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잘 나가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죠. 손흥민 선수를 사실 광고 모델로 쓴다는 게 진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은행이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제 사심이 가득한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쵸. 이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5등에서 사실 2등이라는 거는 말이 5등이지 이게 사실 1금융권 중 꼴등이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떡상을 하게 된 거죠? 이 떡상의 배경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금융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은행이 지금 기업 금융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작년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고 그런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기업들에게 대출을 좀 잘 안 해줬어요. 아무래도 은행도 이제 몸을 좀 사리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은행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기업 대출을 엄청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적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2등 은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업 금융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 금융은 별로 안 좋나요? 아닙니다. 개인금융도 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제 기업금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금융도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페이 하나은행 통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네이버페이랑 하나은행이 제휴해가지고 마케팅을 한 건데 이 마케팅만으로도 계좌를 거의 50만 자 이상 팔았습니다. 이게 행원이 한 명씩 한 계좌를 팔면 50만 명이 팔아야 되는 숫자거든요. 그거를 6개월 만에 그냥 한 번에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든 아니면 기업금융이든 이 하나은행은 영업이 굉장히 강한 은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중은행이라는 게 사실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몇 개 없으니까. 그쵸.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 눈여겨볼 게 이제 만약에 내가 지역에 있는 대학, 즉 지방 쪽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거나 아니면 내가 지방에 거주하신다는 분들은 그 지역에 맞춰서 지역 인재로 지원해 주신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일반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랑 지역 인재로 경쟁하는 거랑 경쟁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들 일단 은행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나 정말 일단 머리 밀고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 인재 기회 쓸 수 있다면 무조건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은행에 취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떤 취준생들이 그럼 또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뭐 일단은 여러분들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쓰지 않으실까 싶고요. 뭔가 좀 특별하게 어필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은행원인데 하나은행이 좀 더 그 어필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은행이랑 그 외환은행이랑 이제 합쳐져서 지금 하나은행이 됐다 보니까 저는 외국어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외환은행이다 보니까 외환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하나은행이 글로벌 사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나 외국어 잘할 수 있다, 해외 경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은행을 아주 주요하게 노려보실 수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 이번에 457딥에서 하나은행 풀이 올라오나요? 네, 올라갑니다. 아, 올라갑니까? 개봉박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